필요 없는 것들도 여기다 막 떨구고 가요. 이 세포가 쓰는 게 아니고 쓸 수 없는 것들 이런 게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머물면서 세포를 괴롭히겠죠. 몸 입장에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관을 하나 박아 놨어요. 이 주변에 물질들의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스며들어서 이렇게 해서 정맥으로 다시 보내줍니다. 못 돌아간 애들, 폐잔병들, 얘들이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일로 와. 모세혈관은 못 빨아들이지만 림프관은 이걸 빨아들일 수 있어요. 요거 얘기한 김에 제가 덧붙여서 몸에 이렇게 노폐물이 세포 주변에 이렇게 쌓이고 조직액이 저류되는 현상, 부종, 습이 정체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이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이승호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몸의 림프 순환을 위해서 스트레칭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꼭 그림 그려놓은 거 그대로 이어서 제가 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비슷한 얘기예요. 몸에 수분이 정체가 됐어. 운동도 안 하고 뭐 이런 거 기름진 거 많이 먹고 지방도 많이 찼지만 몸에 노폐물이 차서 막 종기 같은 것도 생기고 여드름도 생기고 막 피부도 안 좋아지고 장에서는 가스가 차고 부글부글거리고 몸이 막 물에 젖은 것 같은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런 습이 정체된 사람들. 습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살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근육형으로 이렇게 덩치가 큰 사람 말고 살이 이렇게 BMI 기준으로 따지면 한 24 BMI가 뭔지 아시죠?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자기 키 몸무게 넣으면 BMI 나와요. 24 정도부터는 습이 많다. 내가 근육이 많지는 않은데 살이 쪘다. 이게 다 습이에요. 몸에 쓸데없는 수분과 노폐물 그런 것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습이 정체가 됐어. 어디에 정체가 돼 있을까요? 혈관 안에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에 있을까요? 세포와 이 조직액들의 수분이 저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 주변에 필요 없는 수분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몰려 있어요. 그게 림프 순환을 타고 나가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도 이미 하수구가 다 막혔어. 그래서 못 빠져나가요. 세포 주변이 뭐 물, 노폐물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으니까 몸이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아프다, 관절염 오고 뭐 두통 오고 뭐 장에 가스 차고 방귀 냄새 심하고 트림 냄새 나고 굉장히 이제 안 좋고, 뭐 지방간에다가 뭐 콜레스테롤 수치 높고 뭐 심장도 이 습을 못 돌리고 다 막혀 있으니까 뭐 비대해져 있고, 총체적 이 습이 굉장히 몸에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제가 기혈수가 부족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말씀드렸는데, 수가 너무 많고 정체가 돼 있는 거, 이거 역시도 큰 질환의 카테고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 부족도 문제지만 수의 과잉, 수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 이거 더더군다나 큰 문제겠죠. 이 습이라는 게 꼭 뚱뚱한 사람에만 국한되진 않아요. 마른 사람도 이렇게 습의 정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스트레칭으로, 운동으로 이 림프 순환을 살려서 정체된 것들을 다 빼내면 좋다. 자, 부종은 어떻게 체크하냐면 정강이뼈를 눌러보면 됩니다. 정강이뼈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그 손가락 자국이 남는다. 그러면 거기는 정체된 수분이 있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몸 전체, 세포 주변에 정체된 수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습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는 운동이면 돼요. 운동이면 다 해결되는데, 뭐 안타깝게도 그거를 스스로 해결을 잘 못하고 병원도 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시겠죠. 아프니까 뭐 항생제 주사하고 그런 거 다 습이 더 증가합니다, 몸에서. 운동으로 잘 안 된다. 안 되니까 이런 영상 보시겠죠. 운동 하세요, 그냥. 사실 제가 운동 영상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운동으로 해결하시되 만약 안 된다, 그러면 한방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한방에서 물을 빼주는 처방들을 사용해서 뺍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빼느냐?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통로는 두 가지 뿐입니다. 땀, 소변. 대변으로도 빠져나가지 않느냐? 대변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은 우리 소화기 안에 있는 아직 내가 흡수하지 못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고, 내 몸에 이미 들어왔어. 조직액. 내 몸에 들어와서 흡수된 수분을 빼내는 방법은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 두 가지를 어떻게 빼내느냐? 가장 쉽게 빼내는 방법이 땀이에요. 땀으로 배출을 하면 이 수분 양을 줄이면서 림프절로도 빠져나가지 못한 노폐물들을 이쪽으로 빼낼 수 있겠죠. 체표 밖으로. 그래서 운동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뭐 말만 하면 결론은 운동이긴 한데, 운동을 해서 막 땀을 계속 내주면서 우리가 좋은 걸 보충을 해주고, 그 땀만 그냥 흘리면 사람이 체액이 고갈이 돼서 진액이 고갈이 돼서 맛이 가버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좋은 것들을 보충하면서 땀을 계속 빼내면 이 더러운 거는 빠져나가고 좋은 게 들어오겠죠. 땀만 빼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한약으로는 정해져 있어요. 이걸 하는 약이 마황입니다. 마황. 와, 이름이 뭐 굉장히 좀 강해 보이죠. 마황.
좀 강한 약이에요. 심근의 능력을 올리고, 이게 마황이 굉장히 좀 재밌는 약인데 우리가 운동했을 때 반응을 그대로 다 나타내요. 심근 수축력이 올라가고 심박수를 올리고, 그 다음에 발한 능력을 높이고, 땀이 막 나요, 이 약을 먹으면. 그리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근육 수축력이 올라가요. 운동을 안 했는데도 운동하는 효과가 나네. 짐작하셨겠지만 이거 다이어트 한약에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약재입니다. 수분을 어디로 처리하느냐? 땀으로 빼버리는 약이에요. 심장을 강력하게 움직여서 활성을 높이면서 소화기에 정체된 수분과 이 혈류에 많이 포함된 수분을 빼내는 약재로 백출, 택사.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요런 것들을 계속 쓰면 안 된다. 계속 쓰면 안 된다. 진액 고갈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써요. 여유 수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수분을 빼내야 돼요. 어디로? 소변으로. 이걸 먹으면 소변량이 많아지고 대변이 건조해지기 시작해요. 소변으로 많이 뺐기 때문에 흡수도 높이면서 동시에 배출도 높여버려요. 얘들. 그래서 이걸 먹으면 이제 흡수도 빠르고 배출도 빠르니까 시원하다. 속이 가볍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런 약들을 막 주구장창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좀 효과가 있었는데 계속 먹으면서 진액을 다 고갈시켜 버리는 거예요. 흔하고 너무 많이 써요. 이거 쉽고 만만한 약재가 아닌데, 마황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용으로 병원 한의원에서 딱 처방받고 관리 감독하에서 처방하는 약이지 실제 구매도 못해요. 이거는 관리 대상 약이기 때문에 처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한의원에서는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약들을 굉장히 장기간 복용도 해보고 필요한 환자들한테 꽤 긴 시간 동안 안전하게 잘 사용을 해요. 근데 주의점은 55세가 넘어가잖아요. 심장도 지쳤어, 진액도 고갈되고 있어. 그럼 뚱뚱하다고 이거 마왕 막 쓸 수 있냐? 쓰면 안 돼요. 살은 빠지면서 뭔가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좀 무리가 돼요. 쓰더라도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초기에 습을 좀 빼주는 용도로 잠깐 쓰고 빠지고 진액 넣어주고 이렇게 치고 빠지는 방식으로 써야 돼요. 55세 진액이 고갈되는 나이에요. 이럴 때 이 습을 아무리 내 몸에 부종이 있고 습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딱 보면서 관찰하면서 써야 돼요. 요 정도 뺐으면 됐고 조금 보태줘야지, 그리고 운동시켜야지, 다음 주까지 운동하고 오세요 라고 점검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써야지 계속 살 빠진다고 좋아한다고 계속 쓰다가 이제 환자가 이제 그때부터 두근거려서 잠을 못 자요,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뭐 온갖 이제 환자들의 불만에 시달리게 됩니다. 처음에 좋다고 환자가 이제 이 약 너무 좋아요 한다고 해서 계속 쓸 수 없다. 조심해야 된다.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처방의 기본 베이스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처방들은 꼭 한의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지, 한의원 약간 비싸다고 어떻게든 마음 구해서 좀 먹어보겠다, 큰일 나요. 한의원에서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다 웬만한 한의원들 다, 동네 한의원들 다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한의원에 가셔서 안전한 범위에서 상담 받아가면서 내가 이런 약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불평불만들을 다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조금 힘들어요, 이런 표현들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하는 게 이 한방 치료예요. 한약 비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약재비도 약재비지만 계속 지켜봐주고 관리해주고 문제점들을 들어주고 그런 비용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끼려다가 더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영역에 들어와서는 좀 전문가한테 맡겨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습의 정체는 운동, 스트레칭 이런 것들로 스스로 해결을 해보시고, 근데 막 너무 열심히 했는데도 진짜 있어요. 체질적으로 이게 안 빠져, 붓기가 안 빠지고 너무 힘들어. 그러면 도움을 좀 받아요. 한의원 같은 데 가서 이런 거 좀 다이어트 겸 상담해서 나 다이어트도 하고 싶은데 소화 기능도 좀 보강해 주세요, 뭐 요구사항 다 얘기해요. 한의원 얼마나 좋아요. 커스터마이징을 해줘요. 내 필요한 것들을 다. 거기 가서 상담받고 처음에 도움 좀 받고 살 좀 빠지면 이제 그때부터 운동 죽으라 하고 계속 기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마황과 백출, 그 다음에 택사, 이렇게 물을 빼는 종류의 약들을 구성을 하면 다이어트 처방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처방 중에 가장 대표적인 처방이 월비가출탕이라는 유명한 처방이 있어요. 마황 그리고 백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조금 더 소변 문제가 있으면 택사를 이렇게 추가하는데, 여기까지가 월비가출탕이라는 처방인데, 요거는 물 빼는 약이라고 했잖아요. 요건 땀으로 빼고, 요거는 소화기 쪽으로 수분을 흡수해서 그 다음에 소변으로 빼내는 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거 석고 이런 건 왜 들어갔냐? 말 그대로 우리가 석고 조각상 할 때 그런 하얀 석고, 그게 약용으로 사용합니다.
물론 식용 석고는 우리 토르소 만드는 그런 석고랑은 다른데, 이 석고는 열을 잡아주고 소화기 내에 쓸데없는 균이라든지 이 가스라든지 이런 걸 되게 잘 잡아요. 이걸 먹게 되면 소화기 내부에 있는 불편한 부분, 가스 차는 거 이런 걸 되게 잘 잡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 또 진정작용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마황으로 인해서 너무 발한이 일어나고 심장이 너무 벌렁벌렁 거리는 걸 얘가 좀 잡아줘요. 그래서 장을 안정화시키면서 너무 뜨는 걸 이렇게 막아주기 때문에 얘를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감초는 체액을 빠르게 넣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요거는 좀 진액이랑 달라요. 감초는 몸에 순간적으로 체액이 머무르게 배출되지 않게 막아주는데, 얘가 너무 많이 빼니까 빠르게 체액을 보충해준다. 감초는 이게 단맛이 나잖아요. 감초 우린 물을 먹게 되면 순간적으로 버티는 힘이 높아져요. 응급약 비슷한 거예요. 감초 주사라든지 우리가 감초에 응급상황 지쳐서 이렇게 실신을 했다. 감초 물을 먹으면 회복이 돼요. 해독작용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몸을 빠르게 강력하게 이렇게 수분을 배출하는 작용에 있어서 너무 수분이 강하게 빠지는 것을 보충을 좀 해준다, 이런 성향이 있고, 요 생강은 또 왜 들어가냐, 우리가 이 체액을 뺀다는 것은 몸에서 체온을 뺏어 간다 의미도 있어요. 땀을 많이 흘리거나 소변이 계속 빠져나가게 되면 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몸의 온도를 같이 가지고 나가잖아요. 땀이 날 때는 덥다 느끼지만 땀이 나가고 나면 몸이 순간적으로 냉해집니다. 그래서 소화기라든지 안쪽에서 냉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생강으로 보조를 맞춰주는데, 얘는 찬 성향, 얘는 따뜻한 성향인데 이게 조합이 안 맞을 것 같지만 두 개 들어가서 굉장히 소화기를 잘 안정화시켜줘요. 그리고 대추, 감초와 대추, 생강, 이 세 가지 조합은 대부분 체액 균형을 빠르게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비만 처방인 동시에 대장 문제를 굉장히 잘 해결을 해요. 대장의 불안정한 가스를 잡아주면서 대장에 수분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설사를 한다거나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피부 트러블이 있는 경우에도 꽤 잘 맞아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땀으로 아까 말했던 이 체액이 저류하는 거, 세포 주변에, 피부 주변에 부종, 수분의 저류 이런 것들을 빠르게 빼주면서 열을 식혀주는 작용이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몸이 더러운 물로 좀 오염이 돼 있어, 피부도 더럽고 가스도 냄새가 나고 뭐 입냄새도 나고,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 듣습니다. 소위 말하는 내 몸의 부적물, 더러운 물, 이걸 처리하는 약이기 때문에 체중이 BMI가 24 넘어가고 몸에서 좀 트러블이 많이 생긴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보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 체질의 사람들이 이걸 먹었을 때는 굉장히 몸이 가볍고 체력이 올라간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반대로 습이 좀 있더라도 이게 BMI가 22, 1, 20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좀 마른 사람들, 붓기가 전혀 안 생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먹으면 심장이 벌렁거려서 이게 버티지를 못해요. 처리할 습이 없는데 습을 빼는 약을 썼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안 그래도 부족한데 굉장히 부족해지면서 몸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부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정확히 구분해서 쓰는 처방인데, 월비가출탕은 워낙 유명한 처방이기 때문에 웬만한 한의사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증상들이 있다 하면, 내가 다니는 한의원이 있다 그러면 그 원장님한테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월비가출탕을 혹시 처방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약간 실례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잘 받아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깜짝 놀랄 거예요. 보통 이 월비가출탕을 일반인들의 입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어떤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 원장님도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분 좀 고수구나, 그래서 내가 대충 하면 안 되겠구나, 이분 이런 처방까지도 알고 왔으면 내가 제대로 좀 치료해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한의원이나 이런 데서 편한 원장님 있으면 좀 물어보고 그렇게 처방받고 그러면 되는 처방이에요. 스스로 이렇게 먹겠다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부작용이 많아요. 정확히 이 체질에 맞아야지 사용할 수 있고 부작용 없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55세 넘어가시는 분들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효과가 좋아도 계속 쓰시면 안 됩니다. 결국 조금 시간 지나면서 진해까지 빠져나가기 때문에 습이 제거가 됐으면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제 채널에 한의사 분들도 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55세도 좀 넘어갔고 약간 불면이 있으면 이걸 쓰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두근거림을 만들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뤄요, 이 처방을 먹게 되면. 근데 또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저녁에 안 먹으면 돼요. 아침하고 점심 때만 드시라.
하면서 또 저녁 때는 저는 잠 잘 오는 처방을 따로 다려드리기도 합니다. 이 처방을 쓰면서 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녁 때는 처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나는 한의원에 가기 싫다. 집에서 뭐 좀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그럼 조금 더 안전하게 가려고 하면 뭐 이런 약재들은 안 돼요. 백출에다가 플러스해서 율무, 요것도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백출하고 율무 4g 해가지고 요걸 차처럼 우려내서 드시면 이뇨작용을 일으켜서 몸 안에 수분도 제거하면서 붓기를 빼주고 소화기 내에 있는 이 습도 제거할 수 있는 조합이 됩니다. 이거 역시 길게 먹으면 안 되고 붓기가 좀 빠진다 하는 수준에서 조심조심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귀찮다 하면 제일 간단한 거는 옥수수 수염차, 시중에 파는 음료수도 괜찮아요. 그리고 혹은 뭐 집에서 진짜 옥수수 수염 끓여서 드시면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붓기를 빼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진액의 고갈이 아니라, 이건 진액이라고 하지 않아요. 수가 과잉된 거. 이건 습이라고 그래요. 좀 더러운 물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좀 깨끗하지 않은 물.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제가 어느덧 6만 명, 구독자 6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6만 명이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신이 나고 흥이 납니다. 구독자들이 늘어날수록 제가 더 많은 고급 정보들을 쏟아낼 생각입니다. 앞으로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